예, 저는 그 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현재 네.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제 꿈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네팔에 가서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고 왔는데 네.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중 하나가 과연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네. 과연 어떤 책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인가? 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글은 다 좋은 책이에요. 머리로 통박 굴린 책 말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난 책, 자기가 고통을 겪었든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책들은 대부분 다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데 와가 강의할 때도 어떤 강의가 좋으냐, 책 보고 와서 얼른 강의는 그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통 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 묻자 화두도 깨쳤다 하니까 나도 묻자 화두 들고 깨치고 이런 걸 사꾸라 그래. 그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과 같아. 자기 의문, 자기가 궁금한 거. 저거 왜 저러지? 자기가 궁금한 것이 화두예요. 자기가 궁금해. 자기 것이라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없어. 자기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려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거 왜 그렇지? 그게 왜 그래? 그건 뭔데? 이렇게 자기가 궁금해야 된다. 첫째. 그러나 저 꿈 깨라 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듣고 그런 소리 하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궁금해야 된다. 부처님은 어릴 때 뭐가 궁금했는지 알아요? 새가 벌레를 탁 쪼아 먹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하나는 사는데 하나는 뭐 한다? 죽게 되잖아. 그지? 왜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게 되지? 그게 딱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하나가 살려면 하나가 죽게 되죠? 하니까 알까 모를까? 몰라. 이랬어. 아버지한테 가서 몰라.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무도 몰라. 이 세상 사람. 그러면서 거꾸로 뭐라 그러냐. 그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러는. 살려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즉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어떻게 하면 이기냐. 어떻게 하면 사냐. 이것만 있지. 이기고 짐이 없는 세상. 죽고 죽임이 없는 세상은 없는가? 이런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게 고민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딱 하고 의문을 가지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온갖 얘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늙는 걸 보고 왜 늙지? 늙으면 왜 저래 되지? 병든 거 보고 왜 병들지? 죽는 거 보고 왜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다 그냥 의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고, 수행을 하면서 많은 스승들이 가르친 거 배웠지만은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첫째,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학교 교육은 자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지식만 복잡하게 쌓지. 두 번째, 그 자기가 자발적인 선상에서 일어난 그것을 집요하게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집중이라 그래. 집중. 이게 이제 선정이에요. 집요하게 탐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어느 순간에 전모가 확 보인다. 이거고 저거가 아니라 이것저것을 넘어서서 전체의 상황이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철대오다 이래 말하지만 전모가 확 보이는 걸 통찰력이라 그래. 그 통찰력을 우리가 말해서 지혜라 그래. 이건 지식과 성격이 다르다. 옛날 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다? 물리 터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계속 고치는 사람이 있고 고치면서 늘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늘 연구하면 어떤 정도로 자동차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기냐. 시동만 딱 걸어가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어디 고장난지 알아버려요. 의사가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 의사, 기계에 집어넣어 하는 의사 이런 거 말고 늘 인간 몸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 딱 진료소에 들어오는 얼굴 표정만 딱 보면 어때요? 80%는 짐작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진맥을 하고 뭘 해가 나머지 20%를 채우고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은 자기로부터 일어난 글이라야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잡다한 지식은 별로 중요한가? 아니다. 애들 때부터 그렇게 이 삶을 살도록 호미를 하나 배우고 낫지를 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인류 문명의 전수지. 그냥 잡다한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남은 논문 뺏겨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박사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치를 담그면서 요래저래 해보면서 김치 맛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박사라고 말해줘야 된다. 그건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성이 있는 거라야 된다. 그러니까 책이 뭐 온갖 책을 내가 잡다하게가 인간 지식만 쌓는 거 별로 중요 안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면서 통찰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지식, 그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경험에 의하면 책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주에 대해서. 뭐 지구에 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런 수준은 안 돼요. 그런 수준 하니까 대학 졸업하가 박사 된 게 허무맹랑한 그런 거 믿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주의 이러한 질서, 운행, 원리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학벌하고 직업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이 물질 세계의 기본 구성, 분자, 원자, 소립자, 쿼크까지 이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나 미시세계를 아는 거나 거시세계나 사실은 가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생명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이 생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생명의 원리가 뭔가, 이거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인류 문화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인류 종이 나오고 그 뒤에 문명이 어떻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구석기 신석기 해서 오게 된 것뿐만 아니라 왜 이 문명이 4대 문명이 이 건조지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집트 문명이 이집트의 변두리인 에게 문명을, 에게 문명이 그 변두리인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이 그 변두리인 로마 문명, 로마 문명이 그 변두리인 게르마니아, 오늘 소위 말하면 유럽 문명으로. 왜 이렇게 문명이 그 중심에서 오히려 지속되지 못하고 문명이 몰락하면 반드시 그 변방에서 또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명사 공부를 해야 지금 딱 보면 크게 보면 현대 문명은 멸망하겠다. 왜? 이러한 소비 문명, 잘 산다는 기준이 소비 아닙니까? 대량 소비는 대량 생산을 유발시키고 대량 생산은 대량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자원 고갈에 부딪히거나 자원 앙등을 가져온다. 대량 소비는 대량 폐기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불러와서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이것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이 문명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게 일단 문명적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문명 안에 요 소비주의 문명 안에 유럽이 중심이 됐다가 그 변방인 미국으로, 미국의 변방인 동아시아로, 중국으로, 요 변방인 인도로 이 문명은 요 문명 안에서는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미국은, 유럽은 지는 해고, 중국은 떠는 해고, 좀 늦지만은 인도도 점점 떠오를 거다. 그러면 국가 정책을 딱 접할 때도 이걸 갖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인류 문화사를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역사도 그냥 외워가지고 무슨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왜 대한민국인가? 그건 대한제국에서 왔다. 왜 대한제국인가?
그것은 삼전도에서 굴복을 하면서 결국은 국권을 빼앗기는 데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대한제국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조선왕조에서 왔다. 조선왕조는 역성혁명, 고려왕조에서 성만 바뀌었을 뿐이다. 고려왕조는 어디서 왔냐? 고구려에서 왔다. 고구려는 주몽은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부여를 계승했다. 부여는 나는 당군의 아들이다. 해모수가 했기 때문에 이건 당군조선에서 왔다. 당군은 나는 환웅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환웅의 배달나라에서 왔다. 환웅은 나는 환인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환인의 한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민족사의 9,000년 역사, 환웅부터 시작하면 배달나라부터 시작하면 6,000년의 역사가 딱 꿰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딱 꿰어질 때 우리의 역사의 중심이 대륙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대륙으로부터 밀려난 것은 발해 멸망 이후 1000년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 사람이 아니다. 원래 뭐다? 우리 문명은 대륙 문명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의 과거를 분단과 식민지 지배와 그다음에 분단과 전쟁의 피해를 청산하는 과거 100년을 청산하는 길이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게 바로 통일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는 통일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넘어서서 통일한 한국이 한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힘으로 다시 중국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분단 상태로 있으면 미중의 세력 변화에서 한국은 미국에 붙고 북한은 중국에 붙고 결국은 새로운 분단 체제로 가게 된다. 통일된 한국은 미중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해서 평화의 구심체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중간고로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은 발해 멸망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1000년 만에 옛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다. 이것은 100년을 청산한 것과 동시에 1000년을 청산하는 거다. 이런 포부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면. 근데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뭐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 이건 대학가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내야 된다.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 문화사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 정신세계. 이 정신이란 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왜 마음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묘복잡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행복과 자유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진짜 공부지 뭐 딴 얘기는 그 공부거리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나중에 법륜 스님을 꼭 작가로 섭외를 해서 한번 제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받다 보니까 온갖 질문 다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공 이러죠.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 중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 수석했어. 고등학교 가서 수석했어. 경성제국대학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해가 판사 되고 검사 됐어. 성공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해방 딱 되고 나니 뭐다? 친일배지 친일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친일하려고 그랬나? 자기 성공만 갔어. 그런데도 시대가 바뀌니까 친일배가 돼버렸어. 최고의 성공이 최고의 실패가 딱 돼버렸다. 왜 그러냐? 자기만 봤지 시대를 못 읽었대.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리고 감옥에 가고 집안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애가 하나 정신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 망쳤다. 이럴 정도였다. 그랬는데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런 것도 안 보고 공부만 딱 해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래가 막 올라갔다. 취직하고. 그런데 민주화가 딱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감옥 갔다 온 거 그게 거꾸로 별 달았다고 어때요? 응? 그때 대목계는 한번 한 개 지도자가 되지 돌멩이 다 못 던져본 건 지도자가 되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공익을 위해서 젊은일 때 정의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못 내본 건 안 된다. 요즘 막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네 80년대 뭐 했노? 이렇게 공격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잖아요.
그때 돌멩이 한 번 못 던진 거. 그때 돌멩이 한 번만 던졌다. 야, 나도 돌멩이 던졌다. 이런 말 하려는데 그때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그 맥이 딱 빠지잖아. 일제시대 때 만세 부를 때 그 길거리 가서 뭐 총 들고 싸우지는 못해도 만세라도 한 불렀다. 아니다. 만세는 못 불러도 국기 만들 때 태극기 만들 때 풀 붙였다. 이건 매도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뭐 풀은 못 붙여도 그냥 운반만 해줬다. 이래도 지금 뭐 자랑이에요. 왜? 독립이 되니까 독립에 기여한 모든 것이다. 독립 군자금 된 것도 다 자랑이에요. 그 일제시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 독립군자금 몰래 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친일배라고 했다가 독립군자금 됐다는 거 밝혀지면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운동 할 때 학교 앉아서 공부만 해도 사실은 뒤에서 돈을 댔든지 뭐 찌다시 만든 글을 썼든지 이런 게 밝혀지면 저 사람 했던 사람이 보증하잖아요. 저 사람 우리 도와줬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0년의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려면 통일이 시대적 과제예요. 이 통일 지금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북한에 굶어 죽는 애들 돕자. 저다 내 백성 아니냐. 그러면 퍼준다고 난리야. 통일하려면 저 나쁜 놈이니까 발로 차버리면 어디가 붙을까? 중국에가 붙겠지. 나쁜 놈이지만 어때요? 저걸 껴안고 가야 되잖아. 통일을 하려면. 그러면 친북주의자라 그래. 저거 욕하는 거 쉬워. 저거 잘했다는 것도 쉬워. 저건 우리의 적인 동시에 통일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다 되면 어떤다. 바로 이 모든 것에 다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분단에 덕본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다 거꾸로 개인의 성공이 실패로 돌아가고 통일해서 손해본 사람들은 통일이 된 뒤에는 통일조국에서는 다 칭찬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북한이라 하니까 저 죽일 놈 이러지. 저 굶어 죽는 애들 불쌍한 생각 없어지지. 통일이 다 되면 그것도 다 우리 백성이 우리 백성 아니야. 우리 백성인데 우리 백성이 옛날에 불쌍한 백성들이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 그걸 내버려 두는 게 나아 살리는 게 나아. 살리는 게 낫다 그래.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울 때는 계백은 신라로 볼 땐 나쁜 놈이고 김유신은 백제가 볼 땐 나쁜 놈이지만 우리가 통일된 지금 인제 일생에 볼 때는 계백은 계백대로 훌륭하고 김유신 김유신대로 훌륭해야 안 해요? 훌륭하지. 이게 입장이 다르다니까 통일이 되면.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성공만 취하면 진정한 성공이 안 된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읽어야 된다. 시대를 읽어. 정치인이 시대를 읽어야 되고 개인도 시대를 읽어야 돼요. 지도자만 시대를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건지 이 국제 정세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민족에게 이익이 될 건지 이건 못 읽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망했다 하는 것만 보면 안 돼. 농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 이걸 봐야 저런 젊은이들이 대기업에서 버리고 시골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엉뚱짓 할 건지 어떤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 똑같이 또 돈에 미쳐가지고 소를 사육한다면서 가다 놓고 사육하고 똑같은 짓 하면 축산업이 몰락할 때 같이 몰락하는 거지. 그러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연히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인연되는 대로 다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 인연되는 대로 좋은 점이 있다. 그 좋은 대로 맞춰서 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돌멩이가 밭에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지. 건축공사장에 가면 축대 쌓는 데 가면 뭐다? 재료죠. 재료.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지. 밭에 가면 뭐다? 거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게으른 놈은 나쁘다? 아니에요. 시골에 담장 칠 때 게으른 놈이 제일이요. 부지런하게 담장 치면 담장이 다 허물어진다. 알아요 그거? 모르죠? 그런 속담도 몰라요? 게으른 놈이 담장 친다. 담장은 그거 흙으로 쌓고 돌 놓고 흙으로 쌓고 돌 놓기 때문에 부지런히가 빨리 치면 다 무너집니다.
게으른 놈이 한 줄 쌓아놓고 한 3일 놀다가 한 줄 쌓고 이 게으른 놈이 담장을 잘 쳐요.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집 아들 공부 안 한다고 난리인데 저런 아들이 있어야 공부 누집에 해갖고 성적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런 아들 없으면 다 어떻게 애들이 너무 힘들지. 놀아주는 애도 있어야 조금 공부하고 성적 올라가는 애도 있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나같이 이렇게 머리 깎고 중되는 사람이 있어줘야 딴 젊은 딴 남자들이 시집 장가가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 또 괜찮은 거 골려버리면 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가치 없다 생각하면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가치 있다 생각하면 지렁이도 가치 있고 세균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다만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걸 공이라 그래.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런 건 나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자연의 원리, 진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나쁘다. 그 상이에요. 아, 스님 말 듣고 보니 우리 아들 나쁜 애 아니네.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버리면 우리 아들 뭐가 된다?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꽁지 내 아들 좋게 생각하지 못 되면 내 아들 나쁘다고 생각해요. 같이 사는 남편 안 살라면 몰라도 살 바에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인간하고 사니까 쥐도 별 볼 일 없지 뭐. 거기서 산 애도 별 볼 일 없지 뭐. 짐승 같은 놈의 새끼니까 그게 무슨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괜찮다. 술 조금 먹어서 그래 괜찮다. 늦게 들어와서 그러지 뭐 사람은 괜찮아. 성질이 조금 그래서 그러지 뭐 괜찮아. 그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남자고 사이 나도 괜찮고 괜찮은 애를 아버지나 사람을 아버지로 두니까 우리 애도 어때요? 미래가 괜찮아. 씨가 괜찮으니까 우리 애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걸 긍정적 사고라 그래.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문제다 이걸 뭐라 한다? 부정적 사고라 그래. 그 부정적 사고로 보면 세상이 다 불만이고 긍정적 사고로 보면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걸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조금 개선하자. 이렇게 나가야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좀 더 희망을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제 얘기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희망 세상을 만드는 10가지 희망 실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족한 줄 알아. 매일 108배 참여의 절을 하겠습니다.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자리받도록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빈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하루 1,000원 이상 기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통일 의병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꼭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십시오.